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토요일 아침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가급적이면은 날짜나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떤 나쁜 분들은 그 컨텐츠의 내용을 뭐 한참 과거에 올라왔던 내용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놓고 마치 과거에 좋은 종목을 추천한 것처럼 그런 나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스타일류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지만 또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항상 날짜를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유튜브 매체에 좀 새로 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 매체만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월 18일 아마 그날이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날 어떻게 보면 1월 달 들어가지고 증시가 갑자기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또 코스피가 2,400선이 붕괴되니 어쩌니 막 이런 말들이 설왕설래가 많았던 그 시점인데 아마 그 코스피 2,44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른 지지선들이 다 붕괴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파생 상품 수급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여러 가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그러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지수는 더 이상 빠지기가 어렵고, 목표를 코스피 2,600까지의 반등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2,600까지 반등 목표를 정하고 좀 시장을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조언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2주 조금 경과가 됐는데 코스피가 이제 2,61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저희 분석들 중에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잔지처럼 뭐 돌아다니는 시황 이런 거 수집해 가지고 뭐 남들이 하는 똑같은 말 그런 정도의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체의 분석 기법,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석 방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증시 컨텐츠, 뭐 유튜브 다른 컨텐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증시 콘텐츠가 어떤 가독성이라든지 컴퓨터 편집 기술이라든지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수익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이 증시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좋던지 나쁘던지 어떤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어떤 분석적인 뷰와 관점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나름대로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시장을 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탁119 콘텐츠를 단순하게 뭐 그 화면, 가독성, 편집 이런 것들 가지고 좀 폄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내용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으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증시, 경제 그 수준이 여러분들의 이제 분석 수준, 또 대응 수준, 여러 가지 스킬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코스피가 1월 18일부터 한 2주에 걸쳐서 2,610선까지 그대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 또 제가 김승미 TV를 통해서 또 스타119 채널을 통해서 행간행간 추천을 드렸던 종목 또 구체적으로 장중에 분석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들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언급한 종목들은 다 크게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지주가 한 4일 만에 35%, 과거 영상 보시면은 왜 롯데지주를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했는지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시총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그 인스타라든지 다른 SNS를 통해서 제가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 55%에 육박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더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총 2위권에서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시총 2위, 어차피 그 2차 전지는 저는 안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올라설 시총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들, 네이버까지요.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모든 종목들이 동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김승미 TV에서 그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드리는데요. 김승미 TV는 교양 방송입니다. 교양 방송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예능이나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재밌게 시청을 하시면은 정말 주식 감각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교양 방송이라고 해서 종목에 대한 언급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중간중간에 꼭 제가 자신감 있게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은데, 이제 문제가 김승미 TV는 녹화 방송이고 또 편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좀 방송을 찍은 날에서부터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경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미 추천한 종목들이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20%까지도 올라와 버렸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김승미 TV도 시청을 하시되 스탁119, 119 채널, 스탁119, 119 채널도 꼭 구독을 하셔가지고, 스탁119, 119 채널은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올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하시면은 다른 분들보다 빨리 캐치를 하시면은,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증시에서의 여러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거, 집단 행동을 하는 그런 창발 현상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종목에 수급이 너무 많은 개미들이 몰리게 되면은 수급에 꼬일 수 있다 이런 위험을 항상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의 조회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그 동영상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빨리 보는 것이 더 좋잖아요.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빨리 보는 것이 좋으니까 반드시 구독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가 2600선 반등 목표치로 정해드렸던 그 수준까지 올라오니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1월달 이제 연초에 코스피가 한 2660선 정도 됐을 때 올해 목표치, 최대치 목표치를 코스피 3000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다만 거안 사위, 위험한 거는 좀 조심하자. 블랙스완, 갑자기 발생하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좀 조심을 하자라는 전제하에서 코스피 3000까지도 겨냥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코스피 2600선을 지금 회복한 이 지점에서 이게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또 일정의 조정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포트폴리오들이 올라왔던 그 배경에는 그 뭐 정보가 우리 한국 상황에서요. 한국 정보가 어쨌든 우리 증시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그런 그 상황을 인식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그 세금 비과세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자산 가치 대비 너무 저평가된 저 PBR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물론 이제 저희 종목들 중에 롯데 지주가 이제 그 종목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35% 올랐던 롯데 지주가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주 종목들을 포함을 해서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 자산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자산주들이라는 것이 특징이, 우리 뭐 한국만이 이 시장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 시장은 제일 중요한 세력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이 그 자산주들이나 은행주들 이런 주들을 박스권에 갇혀두게 했었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깝게는 2022년 초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죠.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을 때, 그때도 한번 그 보험주라든지 금융주들이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잠깐 단기적으로는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장세 따라가지고 그 종목들도 다시 크게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테마를 형성한 저 PBR,
또는 이제 금융주, 보험주들, 그리고 지주회사들 이런 종목들도 뭐 한 3, 40%까지 이렇게 단기에 올랐다라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종목들이 뭐 그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이 지점에서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그 밸런스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 그럼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미국 증시가 어쨌든 기술주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고가들을 다 경신을 했는데 사상 최고가 경신은 두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서 아주 새로운 역사를 썼구나 이런 이제 표면적인 측면과 이제 동전의 이면에는 이제 목표 도달이 됐으니까, 목표 달성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동전의 이면의 함의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는 일정 폭의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마침 또 우리 코스피 2600선이 조금 막강한 저항선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일정 폭 저항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이제 코스피 저는 그 파생시장도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가지고 같이 참고 자료로 올려드리잖아요. 일단 그 파생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단기에 그 코스피가 급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 뭐 횡보 정도의 흐름을 보일 수는 있지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미국 증시가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여러분들이 좀 또 제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뭐 시장에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또 뭐 파월이 그 뭐 3월 달에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처럼 말을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빠지니 어쩌니 그 말도 안 되는 시황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날 제가 인스타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차라리 다보스 포럼에서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회장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크게 우리한테 큰 힘이 될 금리 인하 카드라는 것이 남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많이 반등을 했지만 일단은 금리 인하가 실행이 되고 그게 또 스피드 있게 인하가 실행이 된다라면은 증시는 가속도가 붙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 또 미국 증시도 2024년도도 큰 틀에서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코스피 2600선을 회복한 이 지점에서 또 어떤 단기 흐름이 나올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신고가가 어떤 목표치 달성 이후에 쉬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의 관점과 동시에 어제 보니까 조금 또 긍정적인 측면의 통찰을 가져볼 만한 그런 이제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메타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이제 메타가 한 20% 혼자 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 2년 정도의 이 메타 저거버그 회장이잖아요. 나이 84년생인가 85년생인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할 때, 과연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거가 이 메타가, 특히 메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이런 쪽에 조금 치중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구조조정 가지고 이 회사를 좋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 뒤에 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AI 회사의 그 면모를 더 강하게 메타버스보다는 AI 회사의 더 면모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 점이죠. 특히 생성형 AI 그 점하고 그 구조조정의 결과가 그 신속한 구조조정의 결과가 어떤 성과물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상 처음으로 메타가 이제 배당까지, 배당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60센트, 큰 건 아니지만 배당까지 하겠다. 그리고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 이런 주저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뭐 그동안 M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뭐 계속 이제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자리에 버금가는 자리에서 또 시장에 힘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 메타 종목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또 시장이 이런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또 의외로 시장이 뭐 큰 조정 없이 바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시장은 언제나 어려운 것인데요. 오늘 코멘트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리뷰를 해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본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코스닥이 에코프로에 의한 그 시장의 그 왜곡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지난주까지도 안 좋았잖아요.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요. 그런 걸로 인해서 어차피 그 코스닥도 기준에 의해서 그 중소형주들, 스몰캡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스몰캡 종목들이 좀 많이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장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는 또 이제 노테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외 종목들도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테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형주들 가지고 조금 인내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희망을 잃지 마시고 조금 더 좋은 종목이라면은 한번 버텨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고 구독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저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뭐 유튜브 조금 인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으면은 뭐 100명, 200명 가지고 시작은 했겠죠. 네,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유튜브를 한다라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몇몇 그 우리 MZ 세대들, 제가 조금 예뻐하는 MZ 세대들 몇 명 빼고는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요. 저도 저 나름대로 그냥 바닥부터 이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움직이고 이게 비즈니스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동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구독자 뭐 23명인가 4명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연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얼마 전에 그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분이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할 때, 교회의 사모님으로서,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전도를 많이 할 때 사람들이 질적으로 잘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전도를 열심히 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도를 사람을 모으려고 전도를 했겠습니까마는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 말씀하시기에 질이라는 것도 양이 있을 때 질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유튜브를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와 관련해서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면은 질적으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 필수 조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인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억지로 아는 사람들 동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우리 컨텐츠에 오셔가지고 좋은 컨텐츠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도움을 꾸준하게 받고 싶다, 이 방송이 지속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구독은 한 번만 누르셔야지 영상마다 반복적으로 누르시면 구독 취소가 되거든요. 구독은 딱 한 번만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좋은 영상인 것 같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책을 냈잖아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책인데, 어떻게 알았고 누구의 통찰인가, 이 책인데, 이 책은 사실은 증시하시는 분들 내용 자체가 양자 컴퓨터,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성경의 사건들을 그 예를 들어가면서 비교를 해가지고 그 과학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물론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쓴 건 맞습니다.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이 책이 그 대박이 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서점들마다 베스트 딱지는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대는 아니고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국립도서관, 이런 데서들 저하고 관계 없는 곳들이거든요. 그런 데서들도 어쨌든 문턱이 높은 도서관들인데 다 소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들이 보시기에도 좋은 책으로 보신 것 같아요. 아까 구독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저희 컨텐츠가 마음에 드셔가지고 지인분들에게 뭐 여기 구독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뭐 더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10명이든 15명이든 20명이든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는 분들이 구독을 더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카운팅이 되니까요. 저에게 저희 이메일이나 문자 있잖아요. 그 설명 그 유튜브에도 있고 다른 저기 SNS에도 제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했더니 구독자가 이만큼 됐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시면은요. 저도 답례로서 이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 시사적인 것들 용어들이 많이 다루어져 있고 내용이 막 복잡하고 무겁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도 읽을 수가 있고요. 또 상식이 풍부해지고 지금 증시 테마에서 계속 간헐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양자 컴퓨터 초전도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막 수리적으로 풀어간 책이 아니고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구독자들 추천해 주시고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싶으시면은 저에게 이메일 남기시면은 제가 책을 무료로 한 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희 스타119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